이 사람이 나한테 저기 아래 동네 좀 가겠어? 이분을 따라서 두만강까지 왔는데 그 대가가 인신매매인지는 몰랐지. 검은 비닐봉지 하나를 받더라고요. 내 몸값이 지불이 된 거야. 내가 죽으면 너네는 이 돈 못 받지 않니? 창문을 열고 거기에 다리를 걸고 그리고 조선 여자들이 뭐를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지금 내가 와서 또 이 두 번째 북송 당해서 또 이제 그 감옥을 또 가야 되잖아요. 자, 지금 오늘 날씨가 완전 한파여서 좀 추운데 제가 지금 정말 어마어마하신 분 초대를 받아가지고 지금 집에 왔습니다. 오늘 제가 대전에서 성심당 빵 가져왔고요. 그리고 사랑이 담긴 지은이야의 편지와 선물도 같이 가져왔습니다. 누구를 만나러 갔는지 궁금하시죠? 갈까요? 아기가 자고 있어가지고 문을 열어놔 주셨어요. 한번 가볼게요. 왔어. 잠깐만. 나 너무 철삭되면 안 되는데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어떡해. 너무 잘생겼다. 아니 화면보다 얼굴이 요만하네. 아니 안 그래요. 아니 애기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괜찮아요? 이렇습니다. 이건 빵이고. 성심당. 성심당 아시네요? 그건 모르는 깐청이죠. 저 이제 한국 이제 10년 됐는데. 은빈이가 너무 좋아하는 언니라고 하면서 저한테. 저도 그 예민아이 좋아해요. 감사해요. 진짜로. 자, 어머 삼촌 왔다고 곰. 안녕하세요. 안녕 예린 안녕. 예뻐라. 사랑합니다. 이거 어려워. 부끄러워. 사진 찍어줘. 어떡해. 아이고 너무 이쁘다. 2달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눈을 감고 있어. 너무 이쁘다. 네, 우리 에스더예요. 민족을 구원할 예민아이. 지금 한 잔 먹고 취했어요. 우유에 취해가지고. 와 이거 진짜. 요거는 북한에서 그 인조고기라고 많이 북한 사람 굶어 죽을 때 살려준 그 콩으로 만든 인조고기. 인조고기? 네, 그게 콩으로 만든 고기인데 고기 맛이 나요. 와. 아니 이거 너무. 예? 이게 약간 울컥하다. 얘가 연탄이구나. 아유 안녕. 뭐야 그냥 스킵하네. 좋아 새끼 저거. 새끼. 상이 좀 더 차려야 된다. 와. 이거 떨리는데 이제 다 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뭘 진짜. 까먹지 않았지? 긴장을 원래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에 간을 보느라고 배가 다 불렀어요. 원래 간 안 보고 대충 이렇게 막 문대는데 뭐 일단은 어떻게 시작하면 돼요? 제가 시작을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 시작이 오늘의 메뉴는 이 비빔밥입니다. 비빔밥. 예, 근데 와. 북한에도 있나? 없습니다. 이게 전주 비빔밥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안 드셔보신 거 하려고 원래 된장찌개를 해야 되는데 북한에서는 이제 귀한 손님이면 와. 돼지국밥을 올려놓는데 여기다가 저는 함경도 사람이거든요. 네. 북에서도 그 함경도인 김치에다가 명태를 넣어요. 그래서 이게 명태를 넣고 한 김치예요. 김치. 유튜브에서 이거 보고 먹어보고 싶었어요. 오늘 먹을 수 있을까 했는데. 먹을 수 있습니다.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옆에 돼지고기도 건강하게 드시게 하려고 기름 쫙 빼서 와. 수육으로 다 만든 거를 이렇게 버무려서 북한에서는 저렇게 좀 먹어요. 예, 구워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많이 먹는다. 그래요. 슴슴하긴 해요. 진짜 맛있는데요? 살았어. 같이 딱 먹. 끝나지. 이거 막 떨리네. 와 조화롭다. 그렇죠. 두 분은 근데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우리 친구였습니다. 어디서? 나이가 같아서 네. 우리 소띠들끼리 좀 모여 있었는데 원래는 친구여서 내가 딴 예민아이도 소개시켜주고 그랬었죠. 그래요? 이성적으로? 예. 그러다가 네. 저 새끼가 나를 너무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진짜? 사실입니다. 그거 거기까지 사실입니다. 아니 저거 진짜 사실이라니까. 딱 안았을 때 딱 내 가슴까지만 오는 여자. 우리 30cm거든요 키 차이가. 반했죠. 첫눈에 반했죠. 와. 와. 리액션. 와. 저희 좀
좀 싸주시나요? 아 진짜로 싸줄게. 아 진짜 달라면 싸주려고. 근데 원래는 되게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신 거죠? 간부. 거기서는 괜찮은 데에서 기준을 한국 기준에 갖다 놓으면 제가 늘 말했잖아요. 내 꿈이 믹스커피 5개 원샷 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나 하나원 나오자마자 믹스커피부터 샀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믹스커피 하나가 22만 원이었어요. 한 통이. 한국 돈으로 한 22,000원, 2만 원 이렇게 된다고 봐야 되는데 밀수로 들어오잖아요. 아버지 월급이 5천 원밖에 안 해요. 근데 그게 22만 원이야. 생활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어서 어려운 줄 모르고 사셨다고. 예, 별로 이렇게 우리는 배가 고프거나 이런 지금 말하는 북한 실상에서 저는 그렇게는 안 살았어요. 아버지가 부정부패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쌀이 5천 원이니까 월급을 받아서는 못 살아요. 그래서 간부라고 다 똑같은 간부가 아니에요. 부정부패를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짜내는 거지. 그건 노란 자리. 여기는 그런 걸 보고 꿀보직이라 끌더라고요, 한국은. 우리 아버지가 달러를 엄청 좋아했어요. 김일성보다 더 좋아해. 엄청 좋아하는 거야. 야, 김일성이 이만큼 갖다 놔도 달러 한 장 못 바꾼대. 왜 탈북을 결심하게 되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49세에 간암으로 일찍이 세상을 떠났고 몇 년을 아프셨어요, 집에서. 그래서 저는 그때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사범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집이 기울기 시작해서 제 고향이 바닷가, 동해 바닷가 앞에 네. 오징어가 많이 나와서 그 오징어를 중국 사람들에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오징어 있잖아요. 그거를 한 자동차를 이제 싣고, 근데 그거는 엄청난 돈인 거죠. 1kg를 12,000원에 사면 18,000원에 팔아요, 1kg를. 그러면 그 자리에서 6,000원이 붙는 거죠. 노동자 2달 월급을 마린 오징어 한 킬로, 1kg에서 버는 거죠. 근데 내가 맷돈을 이렇게 가지고 가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동네에서 소문이 나는 게, 소문이 뭐냐면 대학을 다니면서 이렇게 장사를 하면 안 되고 청소년은 장사하면 안 돼요. 북한은 조직이 있잖아요. 네. 잡아라. 이런 애들이 막 잘 되기 시작하면 당에 충실하고 이런 애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당에서 뭐 아파트 건설할 때 가고 이럴 때 저는 돈을 내고 안 가고, 대학교 다닐 시간이 없으면 대학교다 돈 내고 대학교 다닌 척. 8월 15일이었어요 그날이. 예, 밖에 마른 오징어 하얗게 분이 난 것들을 실었는데 제가 이제 잡혀 들어갔어요. 보이부에서 저를 잡아가지고 뇌물 좀 주고 빠져나온, 다 그런 식인데 점심시간이 돼서 저한테 이제 이 돈이 어디서 났으며 이걸 어디서 샀으며 중국인 누구에게 주고 이거 다 쓰라고 해서 종이를 이만큼 나서 이렇게 하고 자기들이 밥 먹겠다고 문을 걸고 나갔는데 밖에 도망 나가지 못하게 감옥처럼 이렇게 막아놓은 데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쓰라 그래서 제가 쓰고 있었어요. 갑자기 비가 내렸는데 그 내 서 있는 자동차에 수천 킬로가 2.5톤짜리 차가 다 젖었어요. 비가 오면서 순간에 다 젖어서 12,000원에 산 오징어가 4,000원, 6,000원에 팔아도 못 팔게 된 거예요. 내게 3분의 1 정도 내 거고 3분의 2는 사람들이 팔아달라고 준 것들이에요. 그거 돈으로 다 돌려줘야 되는데 그때 너무 화가 요만큼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좀 열어달라고 내가 저거를 했는데 얘들이 밥 먹으러 가고, 그리고 밖에 있는 애들도 저 반역적 갓나 새끼, 저 장사꾼 갓나 새끼, 이렇게 이게 야마가 돌았어. 완전히 돌아갔고 그때 처음으로 내가 이 나라에 대해서 근데 그 전에 막 이제 드라마 막 엄청 보고 그러긴 했죠. 제가 한국 잘 사는 것도 알고 그랬지만 갈 만큼은 한국은 아무나 못 와요. 오다가 두만강에서 총 맞아 죽은 사람 얼마고 떠난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이 30-40%예요. 그거를 모르지 않는 내가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모든 게 다 불법이더라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건 다 불법이에요. 미련이 없었어요. 그때 그냥 이 나라에서 더 열심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탈북을 결심을 해서 탈북을 하게 됐죠. 결정적인 건 중학교 때부터 드라마를 너무 봤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오면 다 원빈, 현빈 이런 오빠들이 막 떼거지를 있는 줄 알았어요. 한국 드라마는 다 재벌 3세들이 나오니까 나는 한국 남자는 재벌인 줄 알았어. 그냥 한국 남자라는 이미지는 다 재벌이었어요. 원빈 막 보다가 북한 애들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막 설미동무. 어우 싫어. 말하지 마. 동무자 딱 나오는 순간에 내 저런 새끼랑 평생 어떻게 남조선에서는 나랑 똑같이 말하는 남조선애민 아이들이, 남자들이 이렇게 문 열어주면 차에 이리 타고 남자들이 막 고기 발라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야씨. 그러니까 드라마 보면 그랬어요. 아버지는 통일이 언제 될까요? 그가 내가 언제까지 결혼 안 하고 버티면 통일이 될까? 이 생각을 했던 거지. 우리가 그때.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통일된다 그랬는데 안 됐다. 이 말을 해서 이거는 안 되겠구나. 가야 되겠다 내가. 그래가지고 아씨. 나는 그래가지고 첫 탈북을 시도하셨을 때 어떻게 되신 거예요?
탈북을 해야지라는 마음만 있었잖아요. 근데 나는 어떻게 가는 줄은 몰라요. 제가 아코디언 연주를 7살부터 프로 교육을 받았는데 다른 아이를 레슨을 시켜줬는데 그 레슨 시켜주던 이모가 브로커였어요. 근데 브로커는 사형입니다. 그 아이도 자기 이모가 브로커인지 모르고요. 와. 그 브로커들은 절대 얘기를 안 해요. 나도 모르지. 우연치 않게 스쳤는데요. 공기가 있어요. 나는 이 사람을 처음 보고 이 사람도 나를 처음 보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저기 아래 동네 좀 가겠어? 라고 얘기할 때 내가 이제 보이브 뿌락지가 아닐 거라는 믿음? 나는 갈 거라는 믿음. 근데 그 여자가 나한테 이제 아래 동네 가면 대박 날 거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사실은 내 마음이 먼저 원래 가고 싶었잖아요. 근데 물을 한 병을 사도 돈을 뭔가는 다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공짜는 없다고 생각했고 뭔가 이 사람 날 이용을 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했죠. 당연히 안 하진 않았지만 그 대가가 인신매매인지는 몰랐지. 그 대가가 난 뭐 한 몇 년 일을 해라. 예를 들면 그러면 내 노동력 그리고 내가 연주를 하고 있고 내 재능 이런 거 바치라고 하면 어떻게 어느 정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그분이 가자고 했을 때 따라 나섰고 이분을 따라서 두만강까지 왔는데 두만강 연선을 그냥 다 장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국경경비대가 이 여자가 도착하니까 국경경비대가 다 자요. 일부러. 내가 총을 쏴야 되는 애들이 이 여자가 도착하니까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일부러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가라는 가라고. 거예요. 내가 잡혀 나오면 엄청 빡세게 이제 보이부에서 나를 넘겨준 국경경비대를 찾아요, 얘들이. 왜냐면 걔네를 잡아야 다음 탈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두만강 브로커를 잡는 게 가장 큰 숙제란 말이죠. 사람은 잘 수는 있거든요. 내가 보냈다가 되지 않고 잤다. 그 틈에 넘었다라고 얘기하려고 자는 척을 해요. 그리고 나는 너무 처음에 신기했잖아. 한 명이 아니고 거의 한 3개 처서가 잘 수 있는데 잔다고 그렇게 해야 되냐고. 여기서 자고 계속 코를 걸어. 그게 넘어가라라는 신호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내 손을 잡고 넘었고 검은 비닐봉지 하나를 받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바로 내 몸값이 지불이 된 거야. 넘자마자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승용차를 탔는데 그런 세단을 처음 타봤는데 처음에 차가 고장난 줄 알았어요. 이렇게 너무 낮아서 한국 노래가 나오더라고. 당신을 사랑해 땡벌 무슨 땡벌이 계속 나오는 거야 한국말이. 근데 중국인이 운전을 하는데 북한에서 그래도 탈북자 넘어온다고 한국 노래를 넣어준 거야. 앞에서 이제 인도하는 차가 있어요. 왜냐면 앞에 차가 경찰이 잡히잖아요. 그럼 그 차가 신호를 줘요. 그럼 뒷차가 산으로 이렇게 피하는 거죠, 사람을. 경찰이 내가 잡히는 순간 그 사람도 이때까지 나한테 들인 돈이 물이 되잖아. 나를 팔아야 이제 그 값이 나오잖아요. 이제 북한에도 내 몸값을 줬고 돈 때문에 나를 지키는 거죠. 그렇구나. 네, 드라마 같은. 앞에 차가 속도를 한 170, 180으로 그 밤에 달리더라고요. 근데 커브를 휙휙 돌 때마다 불꽃이 푸락 튀는데 나는 망가진 줄 알았는데 괜찮대. 이게 밤이라 그렇게 이 슬림이 너무 그 정도로 속도인데 속도해서 연길이라는 데를 도착했죠. 도착해서 보니까 이제 팔아야 된다. 나를 팔던 어디다가 전화를 하는데요. 중국말로 전화를 하는데 제가 중국어를 워아이니 빠바 마마 그거밖에 모르니까 뭐라고 막 하는데 몽고라는 말이 계속 귀에 들렸어요. 몽골을 일하는 것 같아. 한국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먼 곳을 가면 내가 한국에 못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밥하는 데서 도를 막 치고 너 나 몽골에 팔려고 그래가지고 이 거시는 너 중국어 알아듣냐고 그러더라고. 근데 팔긴 팔아. 어차피 너네 이렇게 된 거 나를 그러면 몽골에 팔면 자결하겠다. 내가 죽으면 너네는 이 돈 못 받지 않니? 그리고 내가 너네 집에서 뛰어내리면 넌 엄청 안 좋겠지? 창문을 열고 거기에 다리를 걸고 그리고 만 22이었어요 그때. 내 독립은 탈북이었어요. 그러니까 말도 모르고 돈도 없고 생명도 위협당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내 첫 독립의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다 최악의 행동을 해야만 내가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어디로 보내냐면 심양으로 보내요. 400만 원에 한국 돈으로 팔려서 간 집이 천사 같은 집에 간 거지. 팔려갔는데 너무 좋은 사람들에게 팔려갔어요, 제가. 완전 시골인데 신발을 신고 들어와요, 집에. 네. 그리고 집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 바닥에다 이렇게 뽑이고 그래 춤을 막
바닥에 뱉고. 전 그런 거를 처음 아무리 북한이 그렇다고 해도 가난해도 그렇게 나서 그런 집에 팔려갔다가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더라고. 남자 사진을 이렇게 보여줘서 이제 봤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남자가. 사진이 그러니까 한국말 끝까지 들어야 돼요. 너무 잘생긴 거예요. 다행이다. 어차피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순종하는 은사가 있어. 감옥에서도 순종 엄청 잘해서 덜 맞았어요. 남이 10번 맞을 때 한 번밖에 안 맞았어요. 근데 그로부터 보름 후에 당사자가 왔어. 나 아니죠. 전혀 안 해. 다른 사람이 왔어요. 돈을 줬으니까 이렇게 며느리래요.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제가 중국에서 2년 정도 살면서 10번에서 12번밖에 못 봤어요. 빚져서 샀대요, 저를. 그래서 계속 이렇게 돈을 벌려 나가다 보니까 저는 자주 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가서 바로 이제 또 임신을 해서 그래서 임신한 상태에서 좀 많이 힘들었죠. 첫 번째 아이 임신은 너무 힘들었고 엄마가 될 자격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엄마가 돼버려서 그 아이가 세상에 나오게 됐죠. 어우, 너무너무 가기 싫은 그 북한으로 이제 강제 북송이라는 거를 24살에 당해서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죠. 북한에. 걸려서 들어간 거예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딱 들어오면 딱 봐도 북한 애미나이들은 딱 봐도 북한 여자들 키가 작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러니까 그냥 딱 봐도 탈북민은요 그냥 바로 잡혀요. 그냥 처음에 가면 몇 년 동안은 나오지 말아야 되거든요. 조용히 서로 다시 돈 주면서 좀 봐줘라. 그러면 어떤 때는 경찰에 실제로 전화 와가지고 야 성에서 검사 내려오니까 대피시켜라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또 대피도 하고 이래요. 근데 그러다가 누가 우리 동네 말고 다른 데다가 꼬장을 하는데 그게 이제 아는 사람들끼리 미워지면 그렇게 해요. 그래서 탈북민들이 일을 하고도 돈을 한 10개월 동안 안 주잖아요, 사장이. 그럼 막 사장이 줄게 하고 경찰 신고해버리면 돈 안 주고 그냥 북송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도 못하고 안 좋은 이야기도 못하죠. 그렇구나. 북송이 돼서 교도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내가 처음에 보이베에 딱 들어갔는데 도살장에 들어온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면 사람 목소리가 아닌 막 멧돼지를 잡는 목소리 같은 것이 내가 지금 감옥에 앉아 있는데 일부러 그러는데요. 창문을 열어놓고 때려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온 사람 오줌을 지려요. 처음에 들어가서부터 시키는 게 너는 개다, 사람이 아니다. 너는 이름이 없다. 그러니까 공민증이라고 하는 주민등록증이 다 박탈이 돼요. 인구조사에 없어져요, 우리는. 그래서 죽어도 상관이 없어. 때려 죽인 그 보이시더니 살인자가 아니에요. 나는 교도소를 빨리 가고 싶었어요. 그게 너무 싫어서. 교도소 들어가는 날이 북한에 북송돼서 가장 희망이 있고 너무 감사한 날이었어요. 교도소 들어가면 나오는 날을 알잖아요. 내 형기가 5년이면 몇 월 며칠 날에 내가 나온다를 아는데 이게 보이부에서는 형기가 없으니까 여기서 내가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시체가 나가면 저게 오늘 내가 아니면 내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공포에 살다가 교도소 들어가는 날이 그래도 희망이 생기는 날이지. 그래서 그럼 몇 년 동안 계셨던 거예요, 처음에? 2009년에 들어갔다 2013년에 나왔어요. 교도소 안에서의 삶은 어떤? 그거는 뭐 8평방 안에 120명이 들어가 있어요. 120명이요? 네. 어떻게 이해 들어가요? 안 되죠? 아니,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아니. 8평이 이렇잖아요. 그럼 여기 문이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운데 길이 있고 변속관이 이렇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양옆으로 1, 2층으로 동반을 맸어요. 침대 비슷하게 나무를 이렇게 중간에다 내서 한 사람이 일어날 키는 안 되는 거죠. 지그재그로 사람을 눕혀요. 내가 누우면 양옆에 다른 사람 다리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에게 나눠지는 게 이렇게 한 50cm 정도? 쫙 지그재그로 눕혀요. 양옆으로 하면 60명이 눕혀요. 이렇게. 그렇게 하고 2층으로 올리면 또 60명, 그럼 120명이 들어가고 많이는 150명까지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밥그릇에다 밥을 주면 싸움이 나요. 콩알이 한 사람한테 7알에서 한 8알 정도가 들어가야 되고 옥수수가 30%고 밀 껍데기가 70%가 들어가요. 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 사료에 줘서 실제 우리 그 밥을 하는데 닭사료가 들어와요. 닭사료라고 썼어요. 이거를 이렇게 퍼서 주면 왜 싸움이 일어나면 120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거기도 힘이 센 자와 없는 자가 있어요.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자기네끼리 싸우다가. 반찬은 365일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으면 3개월이면 사람 죽어요, 원래. 그래서 밖에서 면회로 들어와서 영양분을 먹여주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런 시스템이에요. 통일이 돼서 그 장소를 절대 폐쇄하면 안 된다. 내가 늘 그래요. 그건 꼭 다음 세대도 봐야 되고 꼭 봐야 되는 그런 거죠.
뭐 씻고 이런 거는 불가능. 아, 이게 씻기는 거. 상상할 수도 없는 거고 옷을 털면 이가 두루룩 떨어질 정도고. 빈대 아세요? 네. 뭐 한국은 빈대 몇 마리 나왔다고 뉴스 나오더라고. 그 도대 몇 마리 나왔다고. 수억 마리가 있어. 수억 마리가. 그래갖고 저녁에 자면 빈대가 이렇게 줄을 타고 올라와요. 사람 몸을.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개들이 우리하고 싸우자고 그래요. 여름에 툭 치면 한 손에 막 몇 마리가 이렇게 잡힐 정도니까 제일 힘든 게 그러니까 배고픈 것도 배고픈데 뜯기는 거. 아, 나는 살아있는 지옥을 살았다. 뭐 지옥 하면 벌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영하 3, 40도 겨울에 나무하러 올라갔다 내려오면 여기가 다 찢어져요. 따끔따끔 하면 그게 피부가 탁탁 터지는 거예요. 얼어서 터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다 얼어 터졌었거든요. 근데 난 너무 신기하고 감사한 게 그게 지금 다 없어졌어요. 뭐 흠집한 얼굴, 나를 보면 어떤 분들은 고생한 얼굴이 아니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한 8년 전에 나온 이제 만나러 갑니다. 초창기 네. 285회 영상이 네. 있어요. 그 영상 보면 그거 한국 와서 3년 동안 물 먹었는데도 새까만 이상한 영상 있어요. 지금 성형수술한 줄 알아. 안 한 거예요. 거기 안에 막 상상하면은 이제 뭐 냄새나 이런 거는 뭐 세상에서 맡아볼 수 없고 본 적이 없는. 그리고 사람도 여자들이요 이렇게 영양실 쪽 오면요 여자가 서지 못해요. 걸지를 못해서 딱 짐승처럼 기어다녀요 사람이. 그래서 머리를 똑바로 들어 이렇게 하면 자기 손으로 머리를 이렇게 겨우 이렇게 들려. 머리가 이렇게 들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다 며칠 후면 이제 죽는 거죠. 그럼 그 안에서 버텨낸 사람들은 몇 퍼센트 정도? 생존율 뭐 3, 40%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감옥에서 살아나는 사람은 한 50%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5, 60%도 될 거예요. 근데 살아나도 나와서 죽어요. 그렇구나. 나와서 죽는 사람들이 남자들은 특히 나와서 한 달 안에 다 죽는 율이 엄청 많다고. 똥독이라는 게 옮아서 그 방 안에 변소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20명이 곧 변소 하나를 쓴단 말이죠. 뒤에 있는 거. 그러니까 여름에는 거기서 이제 구더기가 다 올라오고 같이 잔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그 5년 만에 이제 다시 나왔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애가 너무 보고 싶어. 나 엄마잖아요. 애 젖먹이 놓고 나가다 보니까 나 살지 않은 이 아이는 평생 엄마 없는 애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 아이 때문에 살았는데 나오는 날은 두만강 넘는 날이었어. 나한테는. 그래서 매일 시뮬레이션을 몇 년을 했죠. 이제 나가면 어디를 들려서 어떻게 해서 두만강을 넘는다. 그래서 제가 교도소 나오자마자 그 다음날 새벽 6시에 두만강을 넘었어요. 8시에 잡힌 거야. 내가 감옥에서 나온 지 24시간도 안 돼서 다시 2차 북송을 당하게 돼가지고 다시 가면 안 되는 북송을 또 당했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되셨어요?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자꾸 반복이 되니까 또 살고 싶다는 게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짐승같이 살았으면 죽어야 되거든요, 이제는. 뭐가 궁금해서 또 한 번 살고 싶었는지 하나님을 찾더라고. 그래서 제가 내가 싫어서 막 울었어요. 하나님, 조선 여자들이 뭐를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지금 내가 와서 또 이 두 번째 북송 당해서 또 이제 그 감옥을 또 가야 되잖아요. 기도 응답을 받았죠. 원래 나가서 10년 감옥 가야 되는데 보위에서 천사가 나타났어요. 취조원이었어요. 저를 취조하는 사람이었는데 들어가면 이게 상대 얼굴을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머리를 딱 숙여야 돼요. 머리 들라 이렇게 하는데 나 이 사람 아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그 머리 들라라는 그 네 마디에 이 사람 얼굴이 딱 나타나더라고. 근데 못 들어가는 건 무슨 구멍이 있으면 어디 들어가고 싶어요. 대학 때 동기 또 가까웠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는 좀 좋을 때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 일이 너무 안 되면 동창회도 안 나가잖아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왜 내 취조원이지? 그 짧은 순간에 여러 가지 생각이 딱 나면서 눈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맞는 거예요. 누구였어요? 대학 동기였어요. 잘 아는. 반드시 내가 너를 살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하면 녹음이 되나 봐요. 거기 글로 써서 종이 이 A4 용지에다가 써서 목숨 걸고 저를 살렸어요, 이 사람이. 근데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준 것도 아니고 살려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죠. 그게 기적이에요. 사실 10년 감옥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제가 보이고에서 나와서 세 번째 탈북을 하게 됩니다. 그 세 번째 탈북은요. 그 감옥에서 잡힌 라인 중에 브로커가 있었어요. 그래서 1,200위안, 한국 돈으로 24만 원. 그땐 그게 큰 돈이고 북한 돈으로는 한 25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그런 돈이 저한테서 어디서 나왔겠어요. 중국에 팔려갔던 그 집에서 제가 없을 때 북에 있는 어머니에게 돈을 계속 보냈어요. 나 살린다고.
가난한 사람들이고 돈 400만 원이 없어서 빌려서 저를 샀던 사람들이고 세 번째 탈북을 하고 그 집에 가니까 저한테 돈을 보냈던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양말을 기워 신는 거야. 북한에서도 나는 양말을 기워 신은 적이 없는데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돈을 계속 보냈어요. 살리려고. 제가 정말 인복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난 세상에 나처럼 복이 많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집에서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설미를 중국 이 동네에서 잡혀갔기 때문에 다른 동네 가서 살아야 알지 않으면 이 힘들게 지금 3번 탈북해서 온 애를 그 회의를 하는데 그 애 아빠가 중국은 안 돼 이러더라고요. 한국으로 보내야 된다. 친척들이 다 보더니 지금 미쳤냐고. 이 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 가서 걔가 다시 올 것 같으냐고. 지금 몇 년을 네가 고생하면서 기다렸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얘를 데리고 왔는데. 그러니까 중국도 장가 가기가 힘들어요. 시골에서 남자들이 돈도 없고 친척들이 다 반대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애 아빠가 이제 와이프 북송 안 시켜본 사람은 입 다물어라. 북송 안 가봤다 온 사람은 입 다물어라. 내 아이가 엄마가 어디 갔냐고 물어볼 때 엄마가 감옥 갔다고 말도 못하고 북송됐다고도 말 못하고 언제 오냐고 물어볼 때 살아있다고도 말 못하는 그 상황을 살아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더 좋은 나라 가서 더 좋은 놈 만나서 사는 게 편하지. 우리가 북송 시켰잖아 2번이나. 우리가 아무 힘도 없었잖아. 근데 또 중국에다가 이 애를 두겠다는 거냐. 너무 너네 양심 없지 않느냐. 와, 나 정말 드문 아새끼였구나. 이거 참 괜찮아.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정말 사람은 그런 일이 있을 때 아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직접 데리고요. 자기 사촌동생 호족을 저한테 줘서 사촌동생인 것처럼 제가 변장을 해서 제가 중국어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 13개 초소를 다 통과해서 중국 국경에서 베트남 국경 넘어서 베트남 브로커에게 저를 맡겼어요. 베트남부터는 돈만 있으면 살아요. 잡혀도 달러만 주면 경찰들이 살려요. 그때 맡기면서 이제 돈 주면서 잘 살았고 지금까지 살아준 거에 너무 고맙고 뒤돌아보지 말고 미안해하지도 말고 좋은 나라 가서 좋은 놈 만나서 잘 살아야 된다. 무조건 행복해라. 그리고 헤어지고 저는 안전하게 베트남,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대한민국에 2014년도에 입국을 했어요. 그때 뭐 했어요? 제가 그때 다쳤어요. 어머 주요. 몇 월? 5월에. 어머 그렇구나. 언제 헤어졌어요? 저는 2월에 왔어요. 그때 역사가 많이 일어났네. 2014년 4월에 그 우리 애 아빠가 돌아갔어요. 제가 2월에 왔잖아요. 한국에 왔는데 전화를 대잖아요. 남편을 안 바꿔줘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생각했어요. 아, 내가 없는 자리에 이 사람 결혼했었구나 혹시. 그래서 나를 빨리 보내느라고 한국으로 지 손으로 데리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꼭 안 좋은 거라고만 생각하니까. 그 어머니가 막 울더라고요. 믿기지 않겠지만 하늘나라 갔다고. 무슨? 아니 32살이었거든요.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저를 데리고 올 때 뇌수막염이 왔었어갖고 약을 먹으면서 저를 데리고 왔던 거예요. 제가 사실 1년 동안 안 믿었고 1년 후에 애 데리러 갈 때 보니까 비석을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죽었구나. 난 계속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 연탄아 너 뭐해? 엉덩이 떨려요. 저기 밑에 내려가 있어. 그래갖고 대한민국은 그 애 아빠의 마지막 선물. 그래서 진짜. 1년 후에 가서 이제 아이들 데려왔고 그 예민아이가 지금 거룩한 고산병을 앓고 있어서 제가 아주 숨죽이면서 어떤 때는 저 이런 예민아이 때문에 이렇게 악쓰고 살았나 싶을 정도로 10번 부르는데 한 번 대답해요. 제 스토리를 듣고 알고 결혼해준 한국 남편 대단하잖아요. 내가 자꾸 이상형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내가 그래요. 어느 남자 이상형이 여자가 인신매매도 당해야 되고 감옥도 2번 갔다 와야 되고 어느 남자 이상형이 애엄마 해야 되고 이런 삶을 살면 여자가 어떻게 이상형이에요. 그런 건 이상형이 아니지. 근데 계속 그렇게 얘기해줘서 너무 고마운데 전 지금 우리 신랑한테 항상 고마운 게 둘이 결혼할 때도 우리 딸내미 하고 셋이 사진 찍은 사진이 홍보 사진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오빠 그래 웬만하면 우리 내 중국에서 나온 내 딸 너무 소중하지만 결혼 사진은 둘이 찍은 거 이렇게 놔보내면 안 될까? 사람들이 이 여자아이 누군가 하면 혹시 그럴까 우리 오빠가 여보한테 그게 혹이 아니라고. 왜 부끄러워? 부끄러울 것도 없고 자랑스럽고 얼마나 이게 기저귀도 안 채우고 딸이 하나 생겼는데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우리 딸이 자꾸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그립다고 하니까 우리 남편이 할머니 할아버지 모셔오자. 이래서 작년도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셔왔었는데 우리 집에서 6개월을 죽는다. 이걸로 아주 좋아 죽네, 좋아 죽어. 早上不爱吃饭不爱做饭 Read my room 와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위암이 나오셔서 그래서 우리 위암 다 해서 한국에 엄청 비싸더라고. 이 보험이 없으니까 위암에 그거 다 해서 완치하셔서 완치하고 이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3월쯤에 오실 수 우리 엄마 아빠 한번 오고 나보고 그러더라고 웃으면서 우리 아들보다 더 멋있다 이렇게 그 정도로 열리신 분. 서로 너무 멋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너무 멋있어요. 우리 신랑 너무 착하죠. 한국에 오면. 보통한 새끼가 아닙니다. 현빈 100개 드려보세요. 우리 오빠가 안 바꾸지. 내가 현빈 좋아하지만. 진짜 용기가 많이 생겼어요.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고 누나를 만난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 완벽한 타이밍에 주여 만나게 너무 해준 것 좋다. 같아요. 진짜 빈말이 아니고 진짜. 촬영에서 아니고 네. 그래서 저 오늘 진짜 일단 길할 때 공급 받았습니까? 밥도 너무 맛있었고 다음엔 진짜 네. 앞에다 앉혀놓고 내가 진짜 앞으로 눈이 뭐 잘 모시겠습니다. 주여 어떡해 아버지. 진짜 너무 내가 진짜 팬이거든. 난 진짜로. 너무 좋아. 저는 원래는 설민님의 그 한국에서의 이야기도 원래 들어보려고 했는데 다음에 최초로 메모리 카드를 봤었어요. 할렐루야 끝내라는. 어차피 저희 다음에 또 만날 거니까 오케이. 추가적인 얘기 또 다음에 맞아. 정말 해볼 수 있는 거고 오케이. 오늘은 여기서 급하지 맙시다. 우리 내는 또. 하나 둘셋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미라클!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